예,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왜 지금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정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몇 건 올라와 있는 거 아세요? 40여 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죠. 10월 5일 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오늘과 10일째입니다. 수사 시점과 관련해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온답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아니, 말씀드리고, 날짜까지, 대충은 언제쯤입니까? 그래서 출석 일자는 말씀들이 자, 일반인들의 경우는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소환을 연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국민들이 시각에 볼 때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거든요. 이미 수사고 이미 출석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과 수사 담당관의 어떤 그 일정 그런 걸 서로 조정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국회에서 이제 문다혜 씨 관련된 얘기들이 뭐 오간 모습. 요새 상임위가 열리면 이게 뭐 지난 어제군요. 상임위 열리면 이런 얘기가 좀 오갑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문다혜 씨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이게 문다혜 씨의 그 음주운전과 그 사고가 지난 5일 새벽이잖아요. 그럼 벌써 열흘이 넘었거든요. 12일째인데 오늘로써. 뭐 아직까지 경찰 조사 받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5일 새벽에 사고가 생겼고요. 뭐 중간에 쭉 과정들이 있어요. 보면은 피해 당하신 분, 피해 택시기사분은 조사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본인은 이 사고를 낸 분은 안 나오는 거죠. 아직까지 어떤 내용이. 여기 보면 일정 조율 중이다. 그리고 술자리 동석자 조사 검토다. 뭐 이런 얘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희성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게 문제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거든요. 예. 음주운전 사고 이런 경우는 운전자가 보통 얼마 정도 있다가 조사를 받습니까? 통상적으로. 사실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이제 뭐 수사관의 일정 그리고 피의자의 일정 더 나가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사 일정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나마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으로는 뭐 일주에서 한 달 사이 내에서 일주에 한 달 사이 예, 일정을 조율하게 넓으네요. 됩니다. 그 간격은요. 맞습니다. 이제 또 이제 교통조사계 같은 경우 특징이 이제 주말 근무보다는 좀 이제 교대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사관 일정 맞추기 좀 어렵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좀 이렇게 좀 길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보통 경찰에서 소환 일자를 언제 나오세요라고 통보하는 대신에 그 당사자 조율을 합니까? 날짜를 보통?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조율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근데 뭐 정해진 일정에 대해서 몇 차례 갑자기 연기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불출석을 갑자기 한다든가 하면은 사실 강제 수사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일단 조율 과정이군요. 예. 지금 보도가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네요. 사실 문다혜 씨가 지난 7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네. 일정을 그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래는 7일 날 경찰로 출석하려고 했는데 예. 일정을 바꿔서 지금까지 아직 안 가고 있는 건데 조율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일단 7일 날은 왜 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왜 바꿨을까? 이거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쟁점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진단서가 제출되냐 안 되냐. 그 쟁점이 사실 가장 크게 남아있거든요. 피해를 보신 분의 그렇죠. 진단서. 피해자분의 진단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아직 어떤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을 벌면서 예. 카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럼 당초에 7일은 너무 그렇죠. 좀 빨리 빨랐죠. 얘기했다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사고 어쨌든 불미스러운 사고에 휘말렸으니까 조사를 불필요하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니까 발로 조사하겠다라는 스탠스로 이제 7일에 딱 나가겠다라고 한 건데 뭐 변호인과 상의를 해봤거나 아니면 혼자서 고민을 해봤을 때 이거 조금 그래도 대응을 좀 긴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1일자로 조사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야 하는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게 가장 고민일까요? 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 일단은 뭐 CCTV상 드러나는 음주의 정황 자체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이제 언론이라든가 일반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얼마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다소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음주운전 더 나아가서 이제 위험운전 치상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냐가 그건 사실 좀 더 크다면서요, 쟁점이거든요. 그건 그렇죠. 이제 처벌수위가. 이거는 뭐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김호중 케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죄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술에 취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느냐라고 하는 점과 이로 인해서 이 사고로 인해서 이 피해자가 이제 상해에 이르렀느냐 이 두 가지 요건이 검토가 되는데 사실 전자 요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제 성립이 됐을 것으로
이런 보여지고 이제 후자 피해자가 과연 상해에 이르렀느냐 그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상해에 이르렀느냐 이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객관적인 증거는 예.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입니다. 상해 진단서.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통상 이런 우리 위험운전 치상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많이 조력하는 부분은 예. 이런 이제 조금 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러한 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게끔 예. 조력하는 것도 사실은 변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력을 받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동석자, 그러니까 그 술자리, 그러니까 예. 저녁자리 뭐 여러 차례 갔다면서요. 뭐 1차로 끝난 게 아니라. 예. 근데 그 동석했던 인물에 대한 조사도 검토한다는 건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뭐 해당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할 것을 알고도 가만히 냅뒀다라고 하면은 아. 사실은 동석자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물론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 증거가 필요해서 문다혜 씨가 뭐 술에 너무 많이 취한 나머지 정확히 뭐 술을 어떤 종류의 술을 몇 병, 몇 잔을 마셨는지 기억 못 한다고 했을 때는 함께 동석했던 참고인의 진술이 또 보강 증거로서 기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요구 사안으로요. 안희정 변호사가 만약에 예, 문다혜 씨에 대해서 법률적 조언을 하는 위치에 있다면 예. 지금 일단 변호인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파악을 하고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자, 일단은 진단서 막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진단서? 그리고 그런 게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불법적이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일환으로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아, 그거는 피해자의 판단에 따르는 겁니까? 그거는? 그렇죠. 1차적으로는 피해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예. 이 위험운전 치상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법죄나 신고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 의사에 의해서 뭐 처벌 여하가 저하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분명히 이 정도 사고의 충격에 고려했을 때는 예.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를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비록 상해 진단서를 스스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금 현재 병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예. 그래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 뭐 사실조회를 통해서 진단서를 이제 확보해본다든가 이러한 강제 수사, 준강제 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배제한 채 어쨌든 피해자 측에서 자발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만큼은 막는 것이 어쨌든 수사 단계에서의 최고의 조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뭐 여러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한 상임위에서 문다혜 씨와 관련돼서 약간 또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국감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 씨가 지금 태국에 머물던 시절입니다. 19년 5월 당시 그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경호를 통해서 태국 현지 환치기 그 업자를 컨택해서 국내로 원화를 드린 것입니다. 다혜 씨가 또 경호원 통해서 환치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또 대통령의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환치기를 하고 만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거는 경악할 만한 일이고요. 김철영 교수님. 요즘 보좌관 출신이시니까 뭐 나중에 이제 국정감사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뭐 내용 이런 것도 아마 이제 다뤄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국감에서는 무슨 의혹입니까? 뭐 환치기 이런 표현이 등장하네요. 일단 뭐 아마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정황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일단 예. 언론에 보도된 걸 기본으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예. 이렇습니다. 그 2018년도 7월 달에 문다혜 씨가 그 이 한 빌라를 한 5억 1천만 원에 파는데 팔아요. 그런데 그 이듬해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예. 다시 서울 양평동에 있는 주택을 2억 5천을 보태서 사는데 아, 그 원래 앞에서 판 돈에다가 2억 돈을 5천을 합해서 보태서 사는데 예. 그 2억 5천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오. 대출을 끼지 않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지 않고 5억 1천만 원에 팔고 10개월 뒤에 7억 6천짜리 집을 사는데 그 2억 5천의 출처가 어디냐? 근데 그때 보면은 그 남편이 그 태국에 있는 이스타제트에 이 취업을 특혜 취업을 하는 식으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태국에 거주하면서 바토화를 받았는데 그 바토화를 소위 말해서 그 자기를 그 이렇게 이 경호하던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예.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 바토화에 또 원화도 섞여 있었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탈세를
하기 위한 약간의 환치기가 아니냐. 그 환칙이라는 거는 하여튼 두 가지 이상의 돈이 등장을 하고 그게 나라에 다른 나라 갔다 오고 뭐 이런 말씀인 건가요? 바뀌려면 바트화에서 원화로, 원화에서 바트로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환치기 한 거 아니냐. 두 번째는 그 과정에 또 원화도 섞여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 원화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원화는 또 어디서 난 것이냐. 그때는 바트화로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원화는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018년도에 팔고 10개월 뒤인 2019년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예. 들어간 추가 2억 5천에 대한 출처를 대라. 이것이 지금 환치기 의혹을 제기하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안희성 변호사, 예. 환치기. 일단 조금 더 쉽게 환치기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런 게 가끔씩 적발되고 그럽니까? 예, 일단 환치기 설명부터 드리면 예. 태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제 예. 이 사건 같이 태국이 여기에 있고 이제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으면 예. 원래 금전 거래를 하려면 다이렉트로 가령 이제 핸드캐리로 이제 현금을 들고 나가거나 예. 아니면 등록된 금융기관이나 송금을 하거나. 예, 송금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예,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첫 번째 신고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상 이제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연간 뭐 이제 20만 달러라든가 이런 식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쓰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금전의 출처, 자금 출처를 이제 은닉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지금 쓰입니다. 아까 말한 뭐 직접 돈을 들고 가거나 송금하는 건 이제 공식적인 방법인데 예, 근데 예. 그게 아니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 자,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업자를 두고요. 예. 태국에도 업자가 있고 이 업자 둘은 같은 이제 회사의 사람들이라고 보고 이 태국에 있는 사람이 바트화를 이 업자한테 입금을 하고 이 둘은 어차피 한 몸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입금을 확인하면 갖고 있던 원화를 이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각각 그 바트화와 그 원화는 다른 데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민법상 뭐 더 어렵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민법상 상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급 수단이라고 하는 화폐 직접적인 이동 없이 그러네요. 예. 돈이 직접적으로 오간 건 아니네요. 그렇게 그거는 이제 또. 외환 거래의 효과를 내는 것이 환칙입니다. 아,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적발이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그 금액 예. 이제 신고 금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으로 이용될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서 사실 뭐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게 아니라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함이다. 즉 가령 이제 이 환치기 수법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막 이렇게 하다가 모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중국으로 보낼 때 사실 주로 쓰는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금 출처를 이제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까지 연루가 만약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범죄수익규제은닉법까지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정확한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감장에서 이런 환치기 관련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강성필 민주당 부의장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아직 정황인 거고요. 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사실 그것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뭐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뭐 일단 뭐 보면 보도가 됐다 어쩌다 이렇게 내용 같죠 지금 그게 내용들이? 어쨌든 간에 그 문다혜 씨가 예를 들어서 뭐 2억 한 5천 정도를 대출 없이 샀다고 하는데 예. 일단 본인의 남편, 전 남편이 당시에 어쨌든 간에 항공사의 임원으로서 월급 받은 거를 열심히 모아서 그걸 보태서 살 수도 뭐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네, 거고요. 다만 이거를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환치기가 있었는지 그렇죠. 그걸 밝혀내면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있어도 부적절한 거죠. 하지만 그대로 또 제가 알기로는 현지에서 바트화로 월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 말씀처럼 핸드캐리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역시도 다 내역을 조사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정황이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 김철원 교수님하고 강수민 부원장이 짧게 제가 똑같은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문다인 씨 관련된 논란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사실 음주운전 이 건으로. 이거 관해서 뭐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 얘기하시죠. 이쯤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 표명이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고. 이거 김철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성급하게 입장을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딸인 문다혜 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뭐 성인이 된 딸의 어떤 저런 불찰에 대해서 본인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특혜 채용이나 이런 환치기 이런 것들 뭐 환치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뭐 집을 구입한 부분에 있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의욕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예.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특혜 채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대응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전혀 유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완전 동문서답하는 행보를 볼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본인하고는 전혀 무관한 예.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얼마 전에 보면 본인이 그 대통령 시절에 있던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의 예. 어떤 주택이나 거주지가 다 압수수색이 됐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한 어떤 검찰의 수사 그 칼날은 계속적으로 향해 가고 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한 자초지정을 설명해야 될 그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표명 이거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그 문다혜 씨 음주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어쨌든 절차대로 그러니까 특혜도 없어야 되지만 또 차별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조사받고 또 법적인 책임을 질 게 있다면 책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어떤 전 사위의 취업 특혜와 뭐 등등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네, 있죠. 이런 의혹들.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본인이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정에 가서 뭐 소명할 일이 있으면 소명을 하는 것이 좋고 이미 저희 민주당에서 전 정권 탄압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기구를 통해서 입장을 내는 것이 맞다. 아직은 문 전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발언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성급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